참 안타까운 상황에서 제발 이러지들 맙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뭐 세 분도 한마디씩 좀 하시죠.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좀 공동체 의식이 좀 새롭게 환골탈태할 것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저런 분들이 있다는 게 더 막막해지네요, 마음이.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정말 이런 위기 상황들, 특히 이제 많은 피해자들한테 뒤에서 숨어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정말 송곳으로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를 한 사람들이 사실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두려워져가지고 경찰 수사까지 나섰지만 그 전에도 뭐 재난재해가 닥치면은 마치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뒤에 숨어서 익명에 기대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제발 이런 기회에 자기 상관이 없다면서 그 비겁한 행동을 이번 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특히 부모의 입장 어쩌겠습니까? 예. 그런데 무슨 유언비어 살아있다는 등 뭐 무슨 지금 실종된 학생의 이름을 마치 가정에서 무슨 뭐 나 살아있어요 보낸다는 건 장난도 도가 지나치지요. 부모의 마음이 장난입니까? 그건? 장난 그러니까 그건 또 한 번의 살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예.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네티즌들 그런 네티즌들 뭐 서른의 네티즌도 있겠지만 그런 네티즌들 막아야 되고요. 우리 사회가 또 댓글 문화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쯤 반성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댓글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상당 부분 익명성이 기대가지고 예.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또 정부 불신 얘기했는데 기념사진 어떻게 보세요, 신 교수님? 예,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인터넷에서 그런 SNS상에서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이나 사실은 뭐 그 기념 촬영을 하겠다는 사람이나 여기 정신과 의사 계시지만 정신병이라고 저는 봅니다. 상황 파악이 그 정도로 안 된다면 그거는 분명히 병이죠. 그건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지금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국이 이런데 예를 들면 그 더군다나 저는 여기선 빠졌지만 뭐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예비 후보 누구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땐 이런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다 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국민들이 어차피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정상적이 아닌 사람을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 자료로 활용을 마땅히 해야 되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명단을 다 공개하고 그래서 아니 뭐 정당이 그 사람 공천을 하든 말든 우리는 그 사람을 떨어뜨리면 되는 거거든요. 기억해야죠. 그럼요. 전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초창기 사고가 나고 나서 그런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고 하는데 그 후로는 이제 좀 정신들 차렸는지 없어져 가고는 있다는데요. 참 그래도 어떻게 뻔뻔하게 그럴 수 있나 싶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한편에서는 지금 뭐 각 정당들도 지금 경선 일정 같은 거 다 뒤로 미루고 그러지 않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사고가 난 날 출마 선언하신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일단 현장에서 보면요. 정말 지금이야 뭐 조금 현장 분위기가 좀 정돈이 됐지만 정말 사고 난 지 하루 이틀째는 정말 정신이 없고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막 인원이 운집하고 이렇게 복잡한 그 장면을 순간 목격하고 보면은 거기에는 여지없이 각 정당 정치인들이 와서 위로를 한다면서 이제 가족들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가족들한테 사실 정말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대책이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첫째 날부터 뭐 안철수 의원, 김상곤 전 교육감, 김황시청 총리, 정몽준 의원 등 상당히 많은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가족들은 더 화를 내고 더 감정은 격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위로뿐이고 대책은 없었으니까요. 지금 가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치인들 올 필요 없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우리 아들 구해줄 민간 잠수부들한테 보낼 비상식량이라도 빨리 현장에 보내줘라. 그렇죠. 이런 말씀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마음을 사실 왜 진작 몰라줬을까? 전 현장에서 좀 그런 제가 마음이 한마디만 들었습니다. 보충해서 얘기한다면 사실은 정치인들은요.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아무런 일이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서 무슨 능력이 있다고 뭐를 동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국무총리나 이런 행정부 인력이 거기 가서 그때그때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정치인들 거기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거리적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 역효과.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정당의 이 정신과 의사 출신 의원은 거기서 가운 입고 심리 상담 해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 거는 필요하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럼요. 동참하는 하지만 거죠. 나머지는 사실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또 공직자들이 또 가 있을 필요가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뭐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 실종자 가족들한테 장관이 오십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참 평상시도 그렇게까지 뭐 과잉 저걸 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그 현장에서 어떻게 또 그런 행동들이 있을 수 있고 빈소를 찾는 게 과시하려고 가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그 정부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서로 공감하지 못하느냐가 아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 가족들의 마음을 공감을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정부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예. 그런 걱정도 듭니다. 네. 자, 또 이런 와중에 또 색깔론 종북론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요? 무슨 얘기했죠? 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신데요. 현장에 이제 아마 이제 일부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소식 들으셨겠지만 진도대교까지 걸어서 행진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뭐 그걸 갖고 만약에 종북몰이를 한다면 이 가족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사실 그것부터 먼저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때 팽목항 현장에 있었는데 시신 10구가 갑자기 이제 추가적으로 발견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시신이 발견돼봤자 1구 혹은 2구 요 정도 수준으로 발견이 됐는데 10구가 한꺼번에 발견되자 이제 가족들이 당연히 이성을 어느 정도는 잃었겠죠. 아, 이제 뭔가 희망이 없어진 건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정부의 구조 대책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어떤 판단의 시점이니까 그중 일부 학부모들께서 우리가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청와대에 가서 따지자. 정확하게 우리가 항의하자, 요구할 거 요구하자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버스를 대절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걸어서라도 가겠다. 예. 이렇게 해서 청와대로 가다가 이제 일부 경찰들과 이제 대치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 일단 그 장면을 보고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정말 맞다면 그것은 정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가족들의 심리를 공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또 그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사진을 찍었답니다. 이유는 체증, 증거 확보, 불법 시위로 처벌하려고 했나 보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국민과 정부 사이가 멀어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사실 이거는 정부를 뭐 잘잘못 이전에 정부를 국민이 못 믿는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참 너무 답답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얘기도 황당하지만 반대쪽도 또 있거든요. 뭐 미군 잠수함이 뭐 들이받고 갔다든지. 이게요, 사실 전혀 이념과 무관한 일이고 정말 너무나 어떻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너무나 슬픈 일을 거기다 이념을 들이대는지 저도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거는 단순히 정부에 대한 불신 이전 또 그 이전 단계라고 봐요. 맞습니다. 이 이념민족 잣대로 양쪽에서 그걸 접근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저는 야 정말 이런 사회에서 내 자식을 이걸 어떻게 키우나 솔직한 얘기로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걱정까지 돼요. 이거 참 어떻게 하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까지 됐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SNS상의 유언비어 게다가 또 이념적인 문제 게다가 이걸 빌미로 스미싱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또 등장을 했다고 그러고요. 뭐 1억 원 주면 실종자를 꺼내주겠다라는 사기범까지 또 나왔다고 그러고. 예, 우리 사회에 정말 너무 부끄러운 부분이 그대로 다 드러나서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전체적인 어떤 재정비가요. 국민 마음부터 시작해서 구조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잊혀질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사건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 한국 사회를 한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국민적 총화가 좀 모아졌으면 합니다. 뭐 오늘 아침 발표 보니까 뭐 올 연말에 1인당 GDP가 3만 달러로 육박할 거라는 보도가 왔는데 GNP 몇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국민들의 수준이랄까 이게 업그레이드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사안이 터질 때마다 이념적인 잣대로 들여다보는 것.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또 국민들 갈기가 찢어놓거든요. 특히 이제 저도 계속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익명성에 기대해서 또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아무튼 모두가 이번 슬픔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극히 일부일 것이다라고 사실 믿고 싶습니다. 극히 일부에 몰지각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그 극히 일부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척결해야 할 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많은 지금 전문가분들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 그분들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좀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또 막 정 안 되면 정말 치료를 하든지 처벌을 하든지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